성과 달성 과정의 자원이 되는 시간은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과 바꿀 수 없는 독특한 자원이고 빌리거나 고용하거나 사서 넣을 수 없어 공급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가장 보편적인 조건이므로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자원입니다. 이러한 시간은 기록하고 관리하며 하나의 묶음으로 모으는 것이 성과를 올리기 위한 시간 관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를 올리는 사람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비생산적 요소를 없애고 자유로운 시간을 큰 단위로 모읍니다. 하지만 경영자의 시간은 계획에 딱 맞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경영자가 처한 현실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은 경영자의 시간을 소비하고 다수는 낭비하기까지 합니다.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경영자에겐 많은 시간을 요하지만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수는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경영자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적어집니다. 그리고 조직에 사람이 많아질수록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의사결정의 시간은 경영자마다 다르지만 인사 측면에선 시간을 들여 집행하고 최종 결정 전 여러 번이 모의 결정을 시도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을 들이고 옳은 답을 얻으려면 큰 덩어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식 노동의 시간을 사용해야 하고 그 시간은 큰 덩어리로 모아 준비해둬야 합니다. 시간 관리 포인트 중 하나는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과를 올리기 위해 경영자는 현실의 시간 사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하고 일정을 검토하면 여러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생산적인 활동이 있다면 배제해야 하는데 비생산적인 시간인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런 성과도 만들지 못하는 시간 낭비인 업무를 찾아 없애야 합니다. 시간을 기록하고 점검할 때 해당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떠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업무는 그만둬야 합니다. 연설이나 회식, 의원회, 이사회의가 그 예시가 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기록하여 점검할 때 타인이 해도 문제가 없는 일이 있다면 타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경영자가 해야 할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타인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은 성과 향상의 중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자가 낭비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개선해야 합니다. 경영자가 다른 사람에게 혹시 내가 당신 업무에 도움을 주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성과를 올리는 경영자가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가장 좋은 예시는 핵심의 대가로 불리우던 해리 호킨스가 있습니다. 중병을 앓고 있던 그는 몇 시간밖에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모두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성과는 손상되지 않았고 오히려 전시의 워싱턴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해리 호킨스는 시간 조절과 성과 향상 측면에서 교훈을 주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간 낭비는 경영자가 통제할 수 있는 비생산적 업무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상 조직상의 문제로 인한 시간 낭비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의 결여나 선견 지명의 부족으로 인한 시간 낭비입니다. 여기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위험을 발견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반복해서 발생하는 위기는 조직 모든 수준에서 발생하고 이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위기가 계속 발생한다면 이는 태만의 한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관리된 조직은 위기에 대한 대처 방법이 일상화되어 있어 다분한 조직이라고 묘사됩니다. 두 번째는 인원 과잉으로 인한 시간 낭비입니다. 대부분의 조직은 사람이 너무 많아 서로 상호작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인원 과잉으로 스텝으로서의 열역학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곤 하지만 실제로 조직 내에 포함해야 할 전문가는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전문가는 문제가 생길 때 조직 밖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를 항상 조직에 두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의의 과잉으로 인한 시간 낭비입니다. 회의는 조직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있는 것인데, 성과를 올려야 할 사람들이 일정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회의에 쓴다면 조직에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많은 회의는 지양하고 회의를 예외로 여겨야 합니다. 또한 회의 시작 전에 회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고 시작해 철저한 회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와 관련된 기능 장애로 인한 시간 낭비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의 경우 입원 창구에서 의사에게 비어있는 침대를 말해야 할 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곤 합니다. 아침 회진 후 점심 식사 전에 퇴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녁 5시에 빈 침대를 파악합니다. 더 나쁜 것은 부적절한 정보입니다. 현장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변동폭입니다. 하지만 격리부에서 모든 정보가 조정될 때 필요한 숫자를 격리부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불완전 정보는 시간 낭비를 이끌어내는 요인입니다. 피터 드러커가 만난 사람 중 은행의 대표이사는 면회 시간을 1시간 반으로 정하여 그보다 짧게 또는 길게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짧으면 이야기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고 길면 집중력이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경영자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통제할 수 없고 도움되지 않는 시간의 비율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조직이 커질수록 생산적이지 않은 시간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성과를 올리기 위해 시간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을 묶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주일에 하루는 집에서 일을 하거나 회의나 업무 협의와 같은 일상 업무를 주 2일에 하고 다른 날은 중요한 문제를 검토하며 보냅니다. 다른 방법은 매일 아침 자기 집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 접근법입니다. 사람들은 부차적인 업무를 제치고 자유로운 시간을 만들려고 하지만 새로운 요구를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기존 업무가 희생되면서 위험과 여러 일로 인해 자유시간도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자유로운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묶음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확보된 시간에 들어오지 않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기록하고 생산적이지 않은 업무는 배제해야 하는데 이때 지나치게 배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간은 가장 희소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너의 시간을 알라는 명제를 좇아 성과 향상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